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UFC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 경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콜비 코빙턴 웰터급 파이트 경기였고, 그 다음에 버클리에 대한 경기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콜비 코빙턴 하면은 콜비 코빙턴도 알아주는 웰터급의 혹은 UFC 내에서 빌런을 자처한 이제 플레이어죠. 그리고 굉장히 또 마이크웍이 좋고, 그리고 뭐 지금 거의 웰터급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웰터급에서 그 거물들하고 다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쌓았던 이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비 코빙턴이, 그리고 또 어떤 선수들을 안 가려요. 그냥 다 싸워요. 예. 그래서 코빙턴이 이제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하고 또 굉장히 투박한데 그냥 터프가입니다. 예. 그래서 콜비 코빙턴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무한 압박, 무한 테이크다운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한참 예전에 이제 베테랑이셨을 때, 콜비 코빙턴이 루키였을 때 이제 떴었을 때, 콜비 코빙턴이 이제 언더독이었고, 이제 김동현 선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탑독이었는데, 그때 저는 김동현 선수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사이드도 좋고, 코빙턴이 이 웰터급에서 뭔가 그렇게 막 머슬 타입이고 피지컬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생긴 거는, 예, 외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오프 했었을 때 김동현 선수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하고, 또 김동현 선수도 그래플링적으로는 그 당시에 극강이었기 때문에 코빙턴이 김동현 선수를 깔아놓을 수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동현 선수가 거의 바닥 청소하다 3라운드 판정으로 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콜비 코빙턴이 뭐 이런 신예 선수가 다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왜냐면 김동현 선수가 그렇게 그래플링으로 어떤 상대 선수한테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거나 그렇게 깔려 눌려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굉장히, 그래서 매미권이라고 할 정도로 극강이었는데, 그때 콜비 코빙턴이 지금 콜비 코빙턴 버전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신예 선수였는데, 에너지 레벨 가지고 그냥 이제 완력이나 과거에 했었던 레슬러 기질로 그냥 무한 압박으로 해가지고 아예 김동현 선수의 뭐라 해야 될까, 체력을 아예 다 갉아먹고 그냥 김동현 선수가 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선수가 이제 케이지 싸움도 잘하고 하고, 상대가 이제 택다운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방어도 잘하고 이런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하고 또 사이즈도 훨씬 본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었고, 근데 코빙턴의 패기와 그냥 무식한 무한압박, 그리고 그냥 보여주는데 들어가는 테이크다운 있잖아요. 테이크다운이 보여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 또 들어와. 근데 또 이게 실패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상대가 결국에는 백기를 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콜비 코빙턴이 뭔가 영리하게 경기하진 않는데 그냥 이런 기백이나 기세 가지고 항상 상대 선수들을 쓸어 왔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경기 전부터 상대를 진짜 그냥 마이크로 그냥 죽이잖아요. 예, 그냥 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코빙턴의 매력이고, 또 어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항상 탑10 안에서 잘 머물러 있는 뭔가 좀 공무원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버클리라는 이제 신예 선수예요. 예. 사이즈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피지컬하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머슬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팔 길이가 키 대비 리치가 190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치를 냈을 때 굉장히 발처럼 길게 쭉쭉쭉쭉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실제로도 이 펀치를 보는 눈이 좋고 잘 맞춥니다. 그래서 콜비 코빙턴하고 상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4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이 4연승을 했던 선수들을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콜비 코빙턴까지 잡게 되면 뭔가 증명하게 되는 선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턴업하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랭커들 탑5 안에 든 선수들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갖게 되는 이런 약간 구도에 서 있는 선수였거든요. 생긴 거는 최근에 누구야, 그 페레이라전에서 이제 경기했었던, 페레이라고 싸웠던 선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그 선수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딜레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선수하고 생긴 거나 싸움 스타일이나 칼릴 라운트리도 미드급 최고에서는 굉장히 좀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근데 굉장히 다부지고 머슬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꽉 찼잖아요. 거북이처럼. 근데 이 선수도 약간 두꺼비 같이 키는 작은데 가득 차고 팔 길이가 길어요. 근데 칼릴 라운트리하고 약간 생긴 게 비슷합니다. 웰터급의 칼릴 라운트리라고 보시면 되고, 싸우는 스타일도 둘이 비슷해요. 진짜로. 근육 모양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약간 몸이 두껍고
근육 타입인 것과 그 다음에 타격하는 약간 폼들도 굉장히 칼릴 라운트리하고 비슷한데 버클리가 좀 더 웰터급 가벼운 체급이라서 그런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경쾌하고 민첩하고 또 좀 더 체력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뭐 지금 콜비 코빙턴하고 이제 상성상 좋았기 때문에 뭐 본인의 몸놀림이라든지 체력이 저하되는 어떤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콜비 코빙턴하고 1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는데 콜비 코빙턴은 항상 이제 많은 볼륨, 그 다음에 막 펀치가 정교하지가 않잖아요. 막 에라 모르겠다 우다다다 때리는 게 이게 다 셋업이고 마지막에는 테이크다운을 가기 위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노렸어요. 하고 콜비 코빙턴은 항상 거의 경기 플랜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뭐 그 짧은 발에 대도 않는 미들킥과 로우킥과 하이가 아닌 약간 미들 하이의 경계선, 예. 뭔가 그 뭐냐 네킥, 상대 목킥, 예, 목 정도 올라오는 이런 사이즈로 계속 위협을 줘요. 그걸로 이제 상대한테 신경 쓰게 한 다음에 분산시켜 놓고 이제 테이크다운을 이제 무한대로 이제 깔는 거거든요. 거기서 10방 테이크다운 깔면은 두세 방을 이제 걸려 넘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마운트 점유해가지고 때리고 뭐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고 거기서 점수를 따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콜비 커밍턴이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계속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스크램블 상황, 클린치 상황 이제 만들려고 막 이제 가짜 내면서 막 다가가요. 예. 근데 이제 사각으로 빠지고 각 잘 잡아가지고 버클리는 이제 잘 때리고 본인 거 때리고 이제 또 본인 영역에서 또 거리 두고 아웃파이팅하고, 그러니까 아웃파이팅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때릴 때는 이제 전진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거북이같이 두터운 머슬 타입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뭔가 파워가 있어요. 예. 데미지도 주면서 상대를 밀리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콜비 커밍턴이 맞으면서도 후진 기어를 놓다 보니까 다시 또 다가가서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더라고요. 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버클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키 대비 그 다음에 체급 대비 팔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본인이 길게 거리를 잡고 싸우기 때문에 또 콜비 커밍턴은 키는 좀 그래도 웰터급에서 준수한데 리치나 이런 다리 사이즈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텝을 많이 밟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텝을 많이 밟아야 되고 본인이 또 펀치를 내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콜비 코빙턴이 이제 또 이제 테이크다운을 하는 과정에서 버클리가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어퍼를 놨는데 거기서 커팅이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피눈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빙턴이 경기하는 내내 피눈물을 흘려요. 예. 오른쪽 눈이 아예 나가가지고 피눈물이 계속 나는데 이게 시야에 계속 방해가 돼요. 예. 위쪽 눈도 커팅됐고 눈 밑에 있잖아요. 안아 쪽, 그쪽도 이제 커팅이 돼가지고 피눈물처럼 아예 계속 이렇게 눈물처럼 피바다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타격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고 또 버클리도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쪽 위주로 공격을 많이 때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커팅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거기 상처가 더 깊어지고 거기에 멍이 더 크게 차오르면서 시야가 더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콜빙턴도 시야를 계속 신경 쓰고 피를 닦아내고 가도 올리고 피를 닦아내고 가도 올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 때 또 버클리가 또 공격 들어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코빙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1라운드 초반에 하고 또 들고 왔던 경기 전력과 동일하게 가짜 계속 내면서 붙어가지고 클린치, 더티 싸움, 예, 더티 복싱이나 거기서의 스크램블 하고 가짜 내면서 신경 쓰게 하다가 테이크다운, 그러면서 2라운드 그 다음에 3라운드에도 탑 포지션을 잘 점유했었는데 거기서 잘 잠궈놓지를 못해가지고 버클리가 잘 이제 이스케이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탠딩 상황 전환해서 계속 때리고 그래서 1라운드도 버클리가 이제 아웃파이팅 하면서, 아웃파이팅을 해서 완전 회피하는 아웃파이팅이 아니라 본인 때릴 거 때리고 거리를 어느 정도 이격시켜 놓는 느낌이 아웃파이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때릴 때는 전진 압박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전진 압박하는 느낌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태클을 이제 피해야 되니까 태클을 피할 정도의 아웃파이팅을 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도 버클리가 우월하게 타격 포인트를 잘 쌓아가지고 이제 데미지도 잘 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1라운드 쉬는 시간대 눈이 너무 출혈이 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의문인 게 닥터가 이제 링닥터라는데 이제 담당 닥터가 있잖아요, 각자. 예, 그래서 바세린 발라주고 하고 또 이렇게 그 푸시 그 툴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눌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콜비 코빙턴 그 담당 닥터는 바세린을 안 발라주더라고요. 상대히 커팅이 일어나고 하면 그 환부에다가 바세린을 좀 두텁게 발라가지고 출혈을 좀 그나마 줄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냅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바세린 바르는 걸 깜빡했다거나, 또 두 번째는
커팅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이거 좀 더 심해지면은 그냥 닥터 스탑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그대로 그냥 보존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비 코빙턴이 2라운드도 이제 더 이제 싸우는데 계속 시야가 이제 가리니까 눈을 닦으면서 피를 닦으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단점이 적용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근거리로 가려고 하고 근거리로 가려고 하는 걸 또 버클리가 읽었다 보니까 들어올 때 투박하게 들어오니까 보이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 그걸 때려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부 더 커지고 커팅 더 심하게 일어나고 코빙턴 의식하게 되고 그래도 코빙턴은 터프하고 성격 자체가 와일드하고 상처를 그나마 덜 신경 쓰고 맷집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 때도 결국에는 10번 테이크다운에 한 번이 이제 걸려서 눌러놓고, 근데 제대로 눌러놓지 못했어요. 1분 30초밖에 못 눌러놓고, 거기서도 큰 데미지를 못 줘서 체력만 많이 깎아놓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2라운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임팩트를 줬었고, 3라운드 지나갔을 때도 2라운드 때 이제 1분 쉬었을 때도 보니까 커팅이 너무 심해져서, 그냥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피와 땀이 그냥 흘러가지고 바닥이 아예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와, 그냥 선짓국으로 그냥 이렇게, 진짜 좀 잔인했어요. 그래서 라운트리는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고 커팅이 나는 곳이 아예 없었는데, 붙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피가 다 묻어 있어요, 라운트리한테도. 무릎, 발바닥, 이런 것들이 다 빨개요. 진짜 붉은 두 전사끼리 그냥 핏물을 그냥 샤워하면서 그냥 쌓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고, 콜비 코빙턴은 계속 의지가 있었어요. 이 피를 흘리고 하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막 의식하지 않고 다만 이제 피가 계속 흐르면서 눈을 가리는 거는 계속 본인이 체크하면서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애로하는 어떤 단점이긴 했었죠. 3라운드가 시작됐고 이제 콜비 코빙턴은 좀 더 압박을 하고 근거리로 들어가야지만이 본인이 안 맞을 수 있고 커팅이 덜 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들어가서 스크램블이나 더 거기서 이제 레슬링 싸움을 걸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눌러놔서 2라운드 때보다는 더 임팩트를 줬죠. 바디랑 이제 얼굴이랑 이제 하프 포지션에서 이제 잡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때려놨지만은 또 이스케이프 합니다. 버클리가. 그래서 근데 버클리는 3라운드 내내 지치질 않았어요. 계속 볼륨이라든지 뭐 어떤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실리는 펀치나 계속 여유가 있었어서 뭐 트래시 토킹도 많이 하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닥터가 중간에 스탑을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담당 이제 이런 상처 환부를 보는 여자 담당 닥터가 와가지고 경기를 스탑하거든요. 근데 콜비 코빙턴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왜냐하면 의지가 있었거든요. 콜비 코빙턴이 그냥 피떡이 되고, 그냥 핏물이 흐르더라도 그냥 계속 싸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클리도 이제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보내주고, 코빙턴도 본인이 아닌 자이가 아닌 타이의 어떤 어린 닥터의 스탑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아쉬워는 합니다. 그렇지만 코빙턴도 지금 36이에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커브가 올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커브가 오고 있는 김동현 선수를 맞이했던 코빙턴이 지금 김동현 선수의 나이에 김동현 선수 반대되는 입장이 됐다라는 느낌에 뭔가 좀 감회가 새롭고, 버클리도 지금 굉장히 대권에 도전하고 싶어하고 타이틀전을 얻고 싶어해서 계속 정경기부터 이제 외쳐왔거든요. 하고 또 본인이 계속 강하게 PR을 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고 또 코빙턴이라는 거물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샤브캇이나 그 다음에 뭐 샤브캇 위아래 쪽 랭커의 선수들 정도 잡게 되면은, 이안게리 정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벨랄 혹은 뭐 이렇게 벨랄 이후에 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수하고 한 번 더 경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화끈하고 탄력적이고, 긴 팔에서 나오는 이런 펀치가 또 팔이 길다고 해서 팔이 가늘지가 않아요. 두껍게 진짜 상완들이 꽉 찼거든요, 근육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리는 파워라든지 뭔가 때리면서 데미지가 가는데 밀리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때리면서 같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상대가 맞으면서 날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완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뭔가 생긴 거는 몸이 진짜 두꺼워서 레슬러 같은 느낌인데 타격갑니다. 칼릴 라운트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버클리가 하는 느낌이. 그래서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 선수가 탑컨텐더 혹은 이제
잠정 타이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탤런트를 지녔다라는 어떤 부분이 들고, 둘이 이제 경기 끝나고 리스펙트 해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비 코밍턴이 1라운드 때 이 코팅만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이 아쉬움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이제 온전한 컨디션에서 본인이 어떤 타격을 맞아서, 또 코빙턴이 원래 타격을 많이 허용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맞고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20번 30번 태클 쳐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상대보다 나은 체력이라는 어떤 이런 체력적인 부분으로 상대를 이제 갉아먹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1라운드에 나왔던 이 커팅 자체가 워낙 크게 찢어지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의 이 고전하는 함이 1,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악컨디션으로 만드는 것에 계속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콜비 코밍턴이 이 부상의 악재, 어제 GFN 경기에서도 김한슬 선수가 킥을 2라운드부터 안 날렸던 이유가 발을 다쳤다라고, 발가락이 이제 골절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복이자 실력이지 않나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큰 커팅, 예, 뭐 엘보를 잘못 맞아가지고 눈두덩이가 완전 찢어져가지고 앞이 아예 안 보여서 눈 하나를 잃은 어떤 것들 하고, 또 막 사물이 두세 개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너무 악재이고, 이런 것도 정말 경기하는 사람의 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기 때문에 안타깝다. 차라리 뭔가 펀치를 크리티컬하게 맞아서 가버린 거라면은 그냥 인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원치 않게 커팅이 크게 나서 출혈로 인해서 뭐 스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어제도 소문난 잔치가 있었고 오늘도 소문난 잔치가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재밌게 또 이 경기를 봤고, 전 경기권이 다 스킵했고요. 이번 이제 메인 이벤트 카드가 제일 이제 볼만했을 것 같아갖고 기다리다가 이제 콜비 경기만 이제 챙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잘 챙겨보셨고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 때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